아이들의 배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배변 훈련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원해서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다양한 아이들의 배변 훈련을 보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이 배변 훈련을 어려워하는지도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쭉 배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 테니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하시는 정도로 이 강의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배변 훈련이 아이들이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해요, 이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기간 생활을 아이들이 하면서 큰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좀 보고 배우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이 배변 훈련에 대해서 48개월 안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5살 안에는 이거를 좀 마무리 지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정보나 교육을 많이 들으셔서 좀 여유롭게,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는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배변 훈련에 대해서는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서 이쯤 되면 배변 훈련 대부분 하거든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단번에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좀 오랜 시간 힘들어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배변 훈련 이제 막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기준을 보통 주변에서 뭐 산후조리원 동기분들께서 그죠? 이때 했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경로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 의미는 아이가 인생 처음으로 조절감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전에는 그냥 기저귀에 시와 응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참고 버텨서 화장실에 가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은 맞닿아 있어요.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이 몸에 대한 조절을 배움으로써 마음을 조절하는 걸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배변 훈련이 거의 마치는 시기, 그 시기서부터는 훈육, 조절감을 배우는 훈육을 배울 수 있는 나이로 가정하여 우리는 한 36개월부터는 훈육을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30개월, 36개월 이 정도쯤에 배변 훈련을 마무리하는 편이죠. 아이들이 조절감을 배운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학문기 시기의 특징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시기에 고착되는 어떤 성격의 특징, 이걸 성격 심리학 속에서 프로이트가 얘기한 성격 심리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 학문기에서 보면 아이가 이게 고착이 잘못되면 성격에 있어서 너무 완고해.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이 없다. 고집이 너무 세다. 막 청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절감을 아주 타이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와 반면에 또 다른 고착이 뭐냐면 이 조절감을 너무 놔서, 그렇죠? 약간 개념이 부족하고 정리정돈도 조금 잘 안 되고 뭔가 체계를 이제 세워나가는 데서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돈의 어떤 소비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조금 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학문기의 고착, 성격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조절감을 배운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배변 훈련을 배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아이들이 쉬와 응가를 가릴 때 응가를 먼저 가리는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변을 가리고 그다음에 낮에 쉬를 가리고 그다음에 밤에 그렇죠? 밤기저귀를 마무리하는 이 순서대로 보편적으로 가는데 이게 바뀌기도 해요. 예,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이들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언어적 발달이 먼저 우선시 돼야 이 배변 훈련을 시작하는 거 알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시,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 응가, 나 똥,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관략근에 있어서 감각을 인식하는 거. 그래서 얘가 쉬를 싼다라는 걸 미리 알아채고 있구나. 그리고 얘가 언어적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찼구나. 그리고 요즘에 스트레스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컨디션이 괜찮구나까지 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그쵸? 배변 훈련을 들어가서, 맞아.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아이가 소변을 보는 간격이 너무 잦으면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2시간 예, 간격을 좀 넘어서서 이 아이가 소변을 본다던가, 그리고 대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우리가 굿좀 눈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물론 대변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변비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또 요여져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실수한 지점에 대해서는 너무 나무라지 않고, 당황했겠다, 놀랬겠다. 아, 여기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목표치를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넣게 됐구나, 놀랬다. 우리가 한번 여기 가서 갈아입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런데 선생님한테 말은 해줬어. 쉬라고 말은 해.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잘했어. 그래서 얘가 배변 훈련을 하는 데는 과정이 있잖아요. 얘가 느끼고 놀이하는데 내가 느껴서 놀이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때 멈추고 태어나고 같이 가는 것까지. 예. 그래서 아이에게, 선생님에게 근데 어떤 놀이를 하다가, 신호가 와서, 쉬야 신호가 와서 얘기한 거지, 쉬야 신호를 느끼고 말한 거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 목표치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번엔 말하고, 우리 화장실까지 조금만 참아보고 와서 하자. 땡땡아. 할 수 있어.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조절감이라고 했죠. 아이가 어느 만큼 조절하고 표현하고 해보려고 했음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다음 목표치에 대한 우리가 설계, 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조절감을 너무 타이트하게 간다거나 너무 방만하게 간다던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갈 경우는 뭐예요? 얘가 뭐 말을 하던, 뭐 중간에 조절을 해서 뭐 일어나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실수한 거에. 너 왜 할 수 있으면서 저번에 잘했잖아. 너 왜 잘하면서 왜 그러는 거야? 나봐, 나 들어, 발 들어, 발 들어. 다 오줌이야.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돼. 자기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하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짜증나고 말이야. 그래서 아이가 실수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이 아이가 해보려고 했던 마음을 다 뭉개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아이가 해보려고 이제 했다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구, 됐어,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응, 됐어, 됐어. 잘 안 돼. 그치, 잘 안 되지. 마음처럼 안 돼. 응.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보려고 했다라는 그 자체를 사실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조절감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과정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게 이 배변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상담들은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배변 훈련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변 훈련의 핵심은 조절 감각을 가르치는 것 외에 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자면 대소변을 절대 더러운 거라고 인식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위축될 수 있고 아이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배변에 대해서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나, 불안하게 보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배변 훈련을 좀 속도가 더디다거나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아이와 배변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배변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시도를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불안하거나 혹은 약간 찌푸리는 어떤 그런 표정으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성공률을 낮추기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제 평상시에 조금 규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가정에서 자랐거나 혹은 청결에 대해서 예민한 부모님에서 이제 자란다면
부모님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찌푸리게 된다거나 대소변에 대한 이제 그죠 불쾌함을 드러낼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배변 훈련의 속도가 더디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할 때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사실 평상시에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 욕구를 잘 읽어내는 민감함을 가진 아이라서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연출하고 환경을 제공했더니 좀 더 수월하게 혹은 다음 스테이지를 밟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아이가 그런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조절감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들, 그리고 가르치는 것들을 나아가면 배변 훈련이 좀 더 지금부터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상담을 같이 하시면서 협력적으로 이 단계를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변 훈련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절 감각을 배우는 것, 그리고 변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변을 참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중에는 변이 밀려 나와요. 그죠? 그 정도로 좀 참으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 이 아이가 수줍어서 이 이야기를 못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꼭 집에 갈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이 밀려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이런 경우가 얘는 왜 그러는 걸까? 선생님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왜 다 하는데 아이들은 배변 훈련에 대해서 이 조절 감각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변을 참는 건 어떤 거예요? 조절을 꽉 하는 거죠. 꽉. 예. 그러면 이 아이의 일상생활과 같이 한번 이것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조절에 대해서 꽉 하는 친구들은 완벽성, 뭔가 자기가 잘 못해낼 것 같으면 시도를 안 한다거나 그걸 회피한다거나 뭐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걸 안 하려고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배변 훈련은 배변 훈련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조절 감각이랑 같이 보시다 보면 아, 얘가 어떠한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을 참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죠? 조금 자유로운 놀이들을 많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에게 규칙이나 어떤 평상시의 환경이나 놀이 환경 혹은 청소 환경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조금은 조금 풀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또한 어떤 게 있냐면 부모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에 대해서 이게 더러워하면 안 된다고.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얘가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아이가 배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수를 할 때 다그치지 않더라도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너 지금 뭐 쉬할 거야? 나중에 쉬할 수 없어? 나중에 중간에 쉬한다고 하면 내려줄 수도 없어? 지금 할 건 빨리 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조마조마한 거잖아요. 그럼 아이는 은연중에 아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어, 어떤 친구들은 이제 기저귀에 꼭 변을 놓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순서가 대변 먼저 가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대변은 신호가 더 분명하고 횟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대변 먼저 가리는 게 아이들이 오히려 수월하거든요. 근데 되려 소변은 가려. 근데 대변은 잘 못 가려. 근데 대변은 또 꼭 기저귀에만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변비. 아이들이 변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른들도 변비를 앓거나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변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을 눕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변을 눕는 과정 자체도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신경이 온갖 예민하거나 곤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변에 대해서 부모님이 얼마만큼의 옆에 귀 간섭을 한다거나 강압을 한다거나 라고 했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실수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소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변비에 대해서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마려워? 배 아파? 신호 와? 어, 막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바심이 계속 느껴지니까 아이가 소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변을 누러 가면 이 아이가 바로 또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변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 쉼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또 그렇게 되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변에 대한 감각은 조금 편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때문에 이 아이가 변기에 앉는 것들, 변기에 앉으면 다리에 힘을 주고, 그쵸? 이 관략근에 힘을 주는 것까지의 새로운 감각. 왜냐하면 변기에 앉아서 하는 것과 우리가 기저귀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신체적인 감각으로 변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일단 변을 눕는 것 자체가 이 아이는 예민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러고 저시고 나는 그냥 편안한 것을 변을 눕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문제의 주안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자꾸 이제 소변은 잘 하는데 대변에 대해서 자꾸 기저귀에 꼭 누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옷에 자꾸 묻히게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변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기에 우리는 기저귀에 이제 대변을 놓을 때 기저귀에 바로 놓잖아요. 근데 이제 변기는 뚝 떨어지면서 무언가 이제 위치 감각에 있어서 이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변기를 내리다 보면 휙 하고 돌아가서 물이 내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변기놀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변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한 것들, 그리고 변을 보낼 때 안녕, 잘 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은 변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 학문기 시기에 어떤 아이들은 변을 만지면서 놀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나 가끔 이제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변을 가지고 차례처럼 놀이하는 것들, 막 벽에 문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불쾌감과 더러움보다는 그냥 내가 만든 창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그란 똥을 쌌네, 뭐 길다란 똥을 쌌네, 라고 하면서 안녕, 보내는 것들.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혹은 야뇨증이나 이 밤에 또 이제 밤에 우리가 쉬를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대변을 실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낮잠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던 아이가 그런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봐야 돼요. 얘가 좀 신체적으로 피곤하진 않은지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지는 않은지 혹은 몸이 조금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아까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저귀에 하지 않더라도 숨어서 이 아이가 커튼 뒤에서 변을 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소파 뒤에서 꼭 부모님이 계속 관찰을 하면서 놓나 안 놓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숨어서 보는 특성들도 있거든요.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변을 놓는 거에서 문제 있는 경우에 항상 이 아이가 변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걸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어린이집에 배변 훈련을 같이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 배변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배변 훈련은 지능과 관련이 1도 없어요. 도덕성과는 더 관련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변 훈련 막 잘했다고, 똑똑해, 영리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 알면서 막 뭐 일부러 이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 스스로 기저귀를 벗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소변에 대해서 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발달에 대해서 좀 더 해보려고 하는 시기에 이 배변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하면 이 배변 훈련을 우리가 시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제 조절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배변 훈련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모습까지 함께 연관지어서 이 아이의 심리를 더 돕는다면, 지지한다면 이 아이의 배변 훈련 건강하게 원에서 혹은 가정과 함께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